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입니다. 오늘 아침까지 좀 춥겠습니다. 포항 아침 기온 영하 0.5도로 시작하고 있는데요. 낮부터는 따뜻한 남서풍이 불어오며 추위가 풀리겠습니다. 낮 기온은 어제보다 5도 이상 높겠습니다. 조주경 기상캐스터입니다. 오늘 출근길에는 옷 따뜻하게 입는 게 좋겠습니다. 아침까지는 조금 춥겠는데요. 현재 포항의 기온은 영하 0.5도로 어제보다 조금 춥겠습니다. 다만 낮부터는 기온이 큰 폭으로 오르겠습니다. 대기는 계속해서 건조합니다. 닷새째 건조특보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화재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보겠습니다. 오늘 경북 동해안에는 오전부터 구름 많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10도에서 11도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 5도 이상 큰 폭으로 오르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막다가 오후부터 구름 많겠습니다. 한낮 기온 울릉도와 독도 9도 선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전해상에서 최고 3m로 먼 바다를 중심으로 높게 일겠습니다. 설 연휴가 있는 다음 주까지 계속해서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기온은 다음 주 초반에 잠깐 추워지겠지만 금세 오름세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포항 수성리 사격장의 주한미군 아파치 헬기 사격 훈련이 국방부의 예고대로 결국 어제부터 강행됐습니다. 사격장 폐쇄와 사격 훈련 중단을 요구해온 주민들은 국방부 장관과 한미연합사령관 이름을 써놓은 나무관을 불태우는 등 격한 분노를 나타냈습니다. 박상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한미군 아파치 헬기가 굉음을 내며 줄지어 날아옵니다. 수성 사격장으로 들어온 헬기들은 시위를 하고 있는 장기 면민들 머리 위에서 보란 듯이 기관포 사격 훈련을 실시합니다. 주민들의 극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주한미군 아파치 헬기 사격 훈련은 강행됐습니다. 주민들은 아파치 헬기 사격 훈련 중단을 외치며 상여를 메고 사격장 진입을 시도했습니다. 경찰 제지로 실패하자 주민들은 국방부 장관과 한미연합사령관의 이름을 써놓은 나무관을 불태우며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국방부 장관은 적극 사퇴하고 포항 수성사격장 폐쇄하라! 폐쇄하라! 지난 수개월 동안 국회와 권익위 등을 동분서주하며 사격 중단을 호소해 왔는데 국방부의 일방적인 훈련 재개에 주민들의 배신감과 허탈감은 극에 달했습니다. 국방부에서라 주민 승낙 없이는 아파치 헬기 사격을 안 하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해놓고 우리 장기 면밀을 무시하고 얼마 약봤으면 저거 멋대로 이 날짜를 정해서 오늘 사격하도록 이를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훈련을 2차례 연기했지만 협의 자체가 어려운 상황으로 전투 준비 태세 유지를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지역 정치권도 시위 현장을 찾아 주민들의 생존권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사격 훈련을 강행하는 국방부의 행태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국방부 장관한테 분명히 전달했습니다. 주민과 협의 없이 그리고 동의 없이는 하지 않겠다는 그 약속 지켜라.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 한다면 절대로 묵과할 수 없다. 상상할 수도 없는 저항이 이거 포항에서 있을 거라고 분명히. 주민들은 수성 사격장 폐쇄를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밝혀 미군 헬기 훈련을 둘러싼 파장은 갈수록 격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박상환입니다. 전국 자치단체 가운데 포항시가 처음으로 1가구 1인 검사를 행정명령으로 시행해 전국적으로 큰 관심을 모았는데요. 17만여 명이 검사를 받았는데 0.02%인 38명의 확진자를 찾아냈습니다. 막대한 예산과 행정력을 투입한 데 비해 효과는 미미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는데 포항시는 숨은 무증상 감염자를 찾아내고 감염 확산세도 진정시켰다고 밝혔습니다. 박성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26일부터 1가구 1인 코로나19 검사 행정명령이 내려진 포항시. 검사소마다 끝없는 장사진이 펼쳐졌고 새벽부터 추위 속에 시민들은 대여섯 시간씩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럼 잘못된 거죠, 이거는. 확진자도 아니고. 그리고 지금 2시간 아침에 일찍 나와가지고 이렇게 지금 들어가 있잖아요. 할머니 안 가고 할머니 할아버지. 차량 이동 선별검사소도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차량이 늘어섰고 얼마나 기다리셨어요? 2시간 반이요. 화장실 가고 싶은데 화장실 갈 데가 없으니까 계속 참고 있어요.
준비는 졸속으로 해놓고 검사를 받지 않으면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에 시민들의 불만은 극에 달했습니다. 목을 조르기 때문에 이렇게 왔는 거 아닙니까? 10만 원에서 주민에 너무 부담이고 이런 거를 갖다 강압적으로 하지 말고. 포항시는 뒤늦게 과태료 부과 방침을 철회하고 당초 엿새이던 검사 기간도 열흘로 연장했습니다. 지난 9일간 행정명령으로 검사를 받은 포항 시민은 모두 17만여 명. 이 가운데 약 0.02%인 38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한 세대 한 명 검사를 통해서 무증상 확진자를 찾고 감염 연결 고리를 차단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국 지자체 가운데 처음 시행된 이번 검사가 역학자료로서 의미는 있지만 실제 방역 대책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잠복기에 숨어있는 감염자들이 없거나 다시 유입되지 않는다는 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측면들을 고려해서 결정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더구나 27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 이번 행정명령이 일회성 검사에 불과해 비용 대비 효과는 미미하다고 지적합니다. 오늘 검사를 했지만 일주일이 지나면 다시 감염이 될 수, 지금은 괜찮더라도 일회용이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다는 거죠. 의료 인력이라든지 비용 시간 대비 좀 얻는 것이 좀 부족할 수 있고.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지자체의 무작위 검사 방식에 문제점이 있는지 검토 중이라며 제한된 검사 역량의 효율적인 활용 지침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박성아입니다. 원자력 발전소에서 방출되는 방사성 물질로 인해 주민들이 방사선 관련 암 등에 시달리고 있다는 조사 결과와 관련해 정부 차원의 건강 영향 조사가 진행됩니다. 이번 조사로 일각에서는 인체에 무해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저설량의 방사성 물질에 대한 과학적인 기준도 마련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장미쁨 기자가 보도합니다. 그동안 월성원전 주민들은 0.6 마이크로시버트, 연간 피폭 기준치의 10,000분의 6에 불과한 낮은 방사선량에 노출돼 있다고 알려져 왔습니다. 주민들은 갑상선암 등 각종 질병에 시달리며 수년 동안 이주 대책을 요구해왔지만 방사성 물질과 암 사이의 분명한 연관성을 인정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은 월성원전 인근 주민들의 건강 영향조사에 2021년 환경부 본예산 16억 9천만 원을 확정 편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 2015년 조사 결과를 토대로 원전에서 배출되는 방사성 물질과 인근 주민들의 방사선 관련 암 발생 사이의 상관관계를 규명하는 데 초점을 맞출 계획입니다. 낮은 방사선량이 지속적으로 이제 수십 년간 지속되었을 경우에 문제가 없을 거냐. 그래서 그게 그 기준치가 건강상의 아무 위해가 없는 정도의 기준치냐에서는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이런 연구가 좀 본격화될 시기가 아닌가. 특히 원전 주변 주민들이 1밀리시버트도 되지 않는 낮은 방사선량에 노출돼 있어 문제가 없다는 기존 주장에는 여러 결함이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백도명 교수는 현재의 피폭 방사선량은 원전에서 실제로 방출되는 핵종과 방출량이 100% 반영된 값이 아니라며 환산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피폭, 그러니까 방출된 핵종 내지는 그 양들을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있다. 내지는 그거에 근거해서 수민 피폭 선량의 계산이 좀 이상하다. 인체 염색체 분석을 실시하고 다량의 표본을 확보해 그동안 큰 논란거리였던 저선량 방사능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과학적으로 규명한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 안정형 염색체 변이 분석이라는 또 이것도 해야 되고 또 자료의 신뢰성을 또 확보하기 위해서는 또 충분한 숫자의 표본도 또 확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민들은 냄새도 색깔도 없는 방사성 물질에 상시적으로 노출돼 있지만 안전하다는 말만 믿고 살 수밖에 없는 현실이 원망스럽다며 제대로 된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그 방사능이 기준치 미달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몸속에 방사능이 어떻게 기준치를 정해놨는지 내 몸속에 있는 삼중수소를 어떻게 증명할 길이 없더라고요. 지난 2015년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조사에서는 월성원전 인근 주민 가운데 여성의 방사성 관련 암 발생률이 원거리 대조군에 비해 2.5배 높았다는 사실이 밝혀진 바 있습니다.
사실상 최초로 실시되는 정부 차원의 이번 조사로 저선량 방사능에 대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기준이 마련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포항시는 포항 지역의 공장 건립을 추진 중인 미래세라텍과 BSENC 등 4개 기업과 어제 투자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투자 양해각서 체결 기업은 영일만 4 일반산업단지, 블루벨리 국가산업단지,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에 각각 입주하게 되며 2025년까지 674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주요 투자 기업은 2차 전지 관련, 금속 제조, IT 분야로 신성장 산업 육성 관련 업종입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대구 경북 지역 경제가 대면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생산과 소비, 고용 모두 감소하는 등 성장 불균형이 심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물 경기 회복이 늦어지고 성장 잠재력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한 지난해 1분기에서 3분기까지 대구 경북 지역 서비스업 생산은 한 해 전 같은 기간보다 3.9% 감소했습니다. 음식, 숙박업, 운수업, 예술, 스포츠 등 대면 서비스 업종이 20% 안팎으로 특히 많이 감소했습니다. 소비 부문 역시 여행, 숙박, 요식 등 대면 서비스 업종이 큰 폭으로 감소하면서 고용 부분에까지 악영향을 미쳤습니다. 지난해 대구 경북 주요 산업별 취업자가 한 해 전보다 4만 6천 명이나 감소한 겁니다. 코로나19 이후 대면 서비스업의 생산, 소비, 고용 모두 크게 감소하면서 지역 경제의 성장 불균형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선도 부문의 성장세 강화가 아니라 생산성이 상대적으로 낮고 취약한 부분에 부진을 주로 기인하는 만큼 이는 지역 경기, 고용회복 제약, 그리고 물적, 인적 자본의 투자 저해 등을 통해서 지역 경제의 성장 잠재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수도권 위주인 비대면 서비스 업종으로의 지역 자금 유출을 방어하고 이를 생산과 고용으로 흡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가균형 발전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한 정책적 어떤 흐름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지역에서만의 대응은 상당히 지금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국가균형 발전이라는 차원에서 서비스의 지역 분산이라고 하는 이 측면도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장기적 관점에서는 지역 인재, 수도권 유출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스스로 혁신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지역 사회가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상원입니다. 역학조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신천지 대구교회 간부들에게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는데요. 대구시는 검찰이 항소할 것으로 본다면서 신천지를 상대로 낸 1,000억 원의 민사소송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권윤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에 이어 신천지 대구교회 간부들도 역학조사 방해 혐의가 없다는 판결이 나오자 대구시는 즉각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재판 진행 과정에서 피고인과 검찰 사이 치열한 법리 다툼이 있었다며 검찰이 항소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1심 재판부는 재형법정주의 원리를 강조하여 역학조사의 범위를 좁게 해석한 것으로 이해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항소심 재판 결과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1,000억 원대 민사소송에는 직접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민사소송은 신천지 간부들의 형사 책임과는 별개로 신천지가 거짓 자료를 제출하면서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코로나19의 대유행으로 막대한 비용이 들었기 때문에 원인 제공자의 구상권을 행사하는 성격이라고도 했습니다. 신천지 대구교회 건물과 부동산, 예금에 대한 가압류를 법원이 이미 받아들여 승산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대규모 전파 확산이 이루어질 수 있는 엄중한 상황에서 방역 활동을 지연시키고 혼선을 초래한 각종 행위들, 그로 인한 시의 손해에 대해서는 재판 과정을 통해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대구 경북 소상공인 400여 명도 코로나 확산으로 장사를 못해 막대한 피해를 봤다며 신천지 교회를 상대로 87억 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해 놓은 상황. 이들도 형사재판 결과와는 상관없이 신천지 측의 과실만 입증하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형사 판결도 좀 확보를 해가지고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한 다음에 주장 입증을 해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신천지의 역학조사 방해 책임은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잇따라 나온 가운데 민사소송 결과는 어떨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오래되고 낡은 학교를 학생 중심 공간, 그리고 디지털 융합 교육이 가능한 미래학교로 만드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경북에선 142개 교가 미래학교로 전환되는데요.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엄지원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예천 감천초등학교 1학년 교실. 수업 시간이지만 책상 앞엔 아무도 없습니다. 교실 한편에 마련된 원목마루에 학생들이 옹기종기 모여 앉아 거울을 활용한 융합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이 학교는 학생과 교사가 설계에 참여해 교실과 복도 곳곳을 리모델링했습니다. 노는 듯 공부하는 창의적 수업이 가능해지면서 학생들의 수업 참여도가 높아졌습니다. 솔직히 그냥 의자에만 앉아있으면 뭔가 불편하잖아요. 친구들과 같이 놀 수 있는 공간이 많기 때문에 수업이 지루할 새가 없어요. 항상 즐거워요. 옆 교실에선 스마트 칠판을 활용한 수업이 한창입니다. 다양한 시각화 자료를 이용해 문제를 풀고 가상현실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해 마치 코앞에서 보듯 독도 주변을 둘러봅니다. 이처럼 미래형 학교가 올해부터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라는 이름으로 추진됩니다. 교육부는 5년간 18조 5천억 원을 투입해 40년 이상 노후된 전국 1,400개 학교, 경북은 142개 교에 대한 공간 혁신에 나섭니다. 경북교육청은 1조 6천억 원을 투입합니다. 기존의 규격화된 교실을 학습과 휴식, 놀이가 공존하는 다목적 공간으로, 그리고 시공간을 초월한 에듀테크 기반의 스마트 교실로 탈바꿈시킵니다. 또 제로에너지를 실현하고 체험형 생태교육이 이뤄지는 그린학교로 지역 주민 참여 프로그램도 운영합니다. 핵심은 2025년 도입되는 고교 학점제에 맞춘 미래 교육 환경 조성입니다. 앞으로 저희가 2022 개정 교육과정은 훨씬 더 학생들이 스스로 참여하고 선택할 수 있고, 또 프로젝트형 수업이라든가 이런 수업이 학교에서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환경이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라고 보고 있고, 그린스마트 미래학교가 다음 세대를 위한 더 나은 미래 교육을 앞당길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 영덕군은 올해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 공모 사업을 통해 확보한 국비 등 75억 원을 들여 신재생 에너지 설비를 보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업은 태양열과 태양광, 지열과 연료전지 등 2가지 이상 설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올해 보급 대상은 405곳입니다. 영덕군은 지난 2019년 961곳, 지난해 828곳의 신재생 에너지 설비를 보급했습니다. 울진군은 설 명절을 앞두고 코로나19 재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 쇼핑몰인 바지개몰닷컴을 통한 비대면 장보기 행사를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오는 10일까지 600여 명의 공무원들은 4명 이하로 분산해 7개 전통시장에 소규모 장보기 행사를 갖습니다. 한편 울진군은 설 물가 지도 점검반을 편성해 제수용품의 가격 표시제와 불공정 거래 행위 등에 대해 집중 점검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울진해경은 오는 8일부터 300톤급 중형 함정 308함을 울진 후포항에 추가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500톤급 함정 한 척이었던 울진해경은 이번에 중형함이 추가되면 독자적인 경비와 해양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08년 건조된 308함은 460톤, 전장 57m, 최대 속력 31노트의 중형 함정이며 고속단정 한 척이 탑재돼 있습니다. 포항시는 연말연시 기부 캠페인 희망 나눔 캠페인이 진행된 지난달 말까지 15억 원이 모금돼 당초 목표액이었던 12억 5천만 원을 초과 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와 경기 불황이라는 악조건 속에서도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고자 하는 따뜻한 마음이 이어지면서 사랑의 온도탑이 100도를 훌쩍 넘긴 120도로 마감됐습니다.
오늘 출근길에는 옷 따뜻하게 입는 게 좋겠습니다. 아침까지는 조금 춥겠는데요. 현재 포항의 기온은 영하 0.5도로 어제보다 조금 춥겠습니다. 다만 낮부터는 기온이 큰 폭으로 오르겠습니다. 대기는 계속해서 건조합니다. 닷새째 건조특보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화재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보겠습니다. 오늘 경북 동해안에는 오전부터 구름 많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10도에서 11도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 5도 이상 큰 폭으로 오르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막다가 오후부터 구름 많겠습니다. 한낮 기온 울릉도와 독도 9도 선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전해상에서 최고 3m로 먼 바다를 중심으로 높게 일겠습니다. 설 연휴가 있는 다음 주까지 계속해서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기온은 다음 주 초반에 잠깐 추워지겠지만 금세 오름세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